안녕하세요. 위드앤 교육 컨설팅의 배나리입니다. 여러분은 회의 시간에 내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신가요? 또는 회의 진행자로서 참여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촉진하고 있으신가요? 회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여쭤보면 참여자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또는 회의 시간에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의 시간에 왜 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고 소통하는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회의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통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쏟아내고 집단 지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회의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장면을 봤는데요. 리더와 직원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직원이 의견을 낼 때마다 리더의 생각을 실로폰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라면 점점 더 회의 시간에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의 생각이 오고 가는 회의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회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라운드 룰은 회의에 방해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규칙으로 정해서 참여자들이 온전히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에는 독점 발언하기,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비판하기, 회의 시간에 휴대폰 하면서 딴짓하기, 회의 도중에 나가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을 주는 행동에는 개인별 발언은 2분 내로 정리해서 말하기,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두기, 상대방의 의견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포스트잇에 적어두기. 회의 규칙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회의 문화를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참여자들의 소통을 촉진하는 도구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스트잇은 교육이나 워크숍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포스트잇을 왜 사용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뗐다 붙였다 하기가 쉽고 분류하기 쉬워서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주제에 대해서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시간을 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독점 발언하는 사람이나 주제에 벗어난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참여자들의 의견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면서 누군가의 의견이 궁금할 수도 있고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의 진행자가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주제에 대한 생각들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참여자들의 의견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회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회의록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어서 개인 노트북이나 노트에다 기록을 해두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발언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누락되기도 합니다. 회의실에서 포스트잇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참여자에게 사용 방법을 안내한 후 회의를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소통하는 회의 기법 PMIC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많이 진행하는 회의 중에 하나가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회고하는 형식의 회의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회고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회의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기도 하고 참여자들이 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PMIC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PMIC 기법의 진행 순서는 첫 번째는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건데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 잘한 점, 플러스 측면을 찾아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반에 긍정적인 부분을 다뤄주시면 참여자들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더 쉽게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아쉬운 점을 다루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다루다 보면 개선해야 될 이슈도 자연스럽게 도출되겠죠? 세 번째는 임프로브, 개선할 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쉬웠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더 발전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면 됩니다. PMIC 기법처럼 생각을 구조화하면서 단계별 질문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통하는 회의를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룰, 포스트잇, PMIC 기법을 적용하시면서 소통하는 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